제가 어린 시절에 보았던 인문학 혹은 사회과학 관련 서적과 요즘 출시되는 책들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하나 있다고 느낍니다. 바로 그 시작점이 어디인가라는 건데요. 저의 중고등학교 시절, 그러니까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 정도에 출시된 책들 대부분은 좋은 공동체 혹은 선한 공동체로부터 변화가 시작된다라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물론 공동체의 규모는 상이했습니다. 어떤 책에서는 아주 작은 소규모의 공동체 혹은 동네 규모의 공동체를 상정하기도 했고요. 또 어떤 책에서는 굉장히 큰 규모, 그러니까 국가 혹은 그 이상의 단위의 공동체를 상정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그 속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혹은 이를 어떻게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그 해답으로 책의 내용들이 채워져 있다는 것은 나름 그 책들의 공통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반면 제가 대학에 들어온 2000년대 후반 그리고 2010년대에는 이러한 인식에 아주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요. 바로 문제 혹은 변화의 시작을 어떤 공동체가 아닌 나로 규정한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제가 갓 군대에서 복학한 뒤 시작했던 책 관련 팟캐스트였던 뼈가 있는 책에서는 그 첫 번째 선정 도서로 노명호 교수님의 혼자 산다는 것에 대하여를 다뤘습니다. 이 책은 그때 막 시작된 1인 가구의 사회적인 시선, 그리고 1인 가구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노명호 교수 본인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었죠. 이런 책들이 좋은 반응을 얻자 이후에도 유사한 종류의 책들이 꾸준히 출시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분명히 국가 혹은 어떤 공동체로부터 자신을 규정하거나 분석하던 이전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 배철현 교수님의 정적, 또한 이런 독립된 자아, 하나의 주체로서 우뚝 선 나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나름의 질문과 그 대답을 담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시면 그리고 수련에 이어 위대한 개인이 획득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가를 묻는 세 번째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앞선 예와 마찬가지로 좋은 공동체 혹은 올바른 사회가 행복한 나를 만든다는 이전 세대의 담론과는 달리 독립된 나, 그리고 행복한 나로부터 좋은 공동체, 그리고 올바른 사회가 구성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적이라는 책에 담긴 위대한 나를 만드는 방법은 크게 5가지 정도로 구분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그 5가지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우선 위대한 개인이 되는 첫 번째 방법은 자신만의 목적지를 설정하기입니다. 배철원 교수님은 인생은 여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행에 필요한 준비물들은 굉장히 다양하죠. 우선 숙소나 교통수단을 예약해야 할 수도 있고요. 적절한 의상도 준비해야 될 겁니다. 예를 들어 굉장히 더운 나라에 갔는데 긴팔, 긴 바지를 입고 가면 우리가 모두 예상하는 것처럼 굉장히 힘든 여정이 될 테니까요. 자, 그리고 여권도 챙겨야 될 거고요. 여행 동료가 있다면 일정을 맞추거나 계획을 짜보는 것도 필요하겠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목적지 말인데요. 배철원 교수님은 나의 삶이 가능하게 해준 출발점,
즉 운명적인 환경에서 시작하여 결국 스스로의 목적지를 향해 자신의 힘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바로 인간이 해야 할 일이며 한 사람의 개인이 달성해야 할 목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위대한 개인이 되는 두 번째 방법은 나로부터 시작하기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상황이 좋은지 혹은 나쁜지 이런 처지들을 남과 비교하면서 살아가죠. 누구는 연봉을 얼마 받는데 누구는 좋은 부모 만나서 이런 삶을 살고 있어 라고 부러워할 수도 있고요. 반대편에서는 쟤보다는 내가 낫지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상대방을 비하 혹은 깎아내리며 스스로의 자존감을 회복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러한 비교는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성장까지 막아버리고 말게 됩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오로지 나뿐입니다. 나의 목적지는 결코 남의 목적지가 될 수 없으며, 그리고 그 목적지는 나뿐만이 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죠. 세 번째 방법은 경청하기입니다. 물론 이 경청이라는 것은 타인의 소리에 대한 경청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내면의 소리에 대한 경청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나는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은지, 내가 지향하고자 하는 가치는 무엇인지 등 나를 중심으로 세운 질문들을 던져보고 이를 통해 나의 진짜 목적지가 어디인지 알아보는 기회가 바로 이 경청에서 나올 수 있죠. 네 번째 방법은 지금 여기에서 시작하기입니다. 우리는 앞서 타인과 나를 비교한 것처럼 자신의 과거와 지금의 나를 비교하거나 미래에만 매달려 지금의 나를 내팽개쳐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배철원 교수님은 내가 결국 바꿀 수 있는 것은 지금 여기, 즉 현재이며 이 현재에 충실함으로써 차츰 앞으로, 즉 내가 앞서 설정했던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방법은 간격을 두기입니다. 여기서 간격이라는 말 속에는 상당히 다양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선 책 속에 담긴 예를 살펴보도록 하죠. You love me 라는 문장에는 당신이라는 주어와 나 라는 목적어, 사랑한다 라는 동사가 담겨 있죠. 그런데 만약에 이 문장을 이렇게 줄여버리면 어떨까요? 다시 말해서 띄어쓰기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you love me라는 문장을 이해할 수 있는 이유는 you, love, me라는 각각의 단어들이 지닌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불어 그 사이에 놓인 여백들 때문에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이를 일상에서 실천하는 방법 또한 굉장히 다양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알고 있다고 느낄 수 있는 이유는 스스로의 모름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며, 무언가를 하는 시간을 위해서는 무언가를 하지 않고 곰곰이 생각하는 여백의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죠. 또한 앞서 말한 타인 혹은 스스로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서도 일정한 거리 혹은 공간, 그리고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정적의 시간이 필요하죠. 사실 이 책이 다루고 있는 위대한 개인이 되는 법은 그리 특별하거나 색다르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일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책에 담긴 주제와 의미들이 퇴색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우리가 잠시 놓치고 있었던 것들을 되새기며 이를 향해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 바로 이 정적이라는 책이 아닐까 싶네요. 여러분은 위대한 나
혹은 나로서의 나로 살아가기 위해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리고 어떤 원칙을 바탕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만약 아직 그런 원칙을 세우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이 책이 그런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책에 관한 이야기와 수다 책이다의 이준영이었습니다.